자, 어제 여당 주도로 열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 단독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결위원장 또 법사위원장 4곳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서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철야 지금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박덕흠 의원도 농성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묻지 마실 언야 복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협치하겠다라든지 좋은 말 했던 것이 전부 다 이것은 명분뿐이고 말뿐이고 실천을 할 의지는 조금도 없구나. 국회라는 것은 합의 정신이 가장 먼저이고 그 합의 정신 하에서 우리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왔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대통령 추경 연설하고선 하루 만에 그냥 법사위원장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예결위원장은 협조를 할 테니까 이 다른 상임위원장은 좀 더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협치를 말한 이 바로 그 다음 날 거대 야당의 협치를 파기했다. 이런 겁니까? 우리 호 대변인? 네. 협치 쇼죠. 협치 코스프레 한 거죠. 예.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해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네. 또 야당 대표, 원내대표 불러서 오찬하시고 내가 의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하시고 얼마나 박수를 보냈습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협치가 좀 되나 보다, 실천되나 보다. 예. 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인데 이게 국민의힘이 무슨 엉뚱한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들으신 대로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네. 2당이 균형과 조화를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그 운영위원장을 하고 대신에 야당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심의권은 국회가 갖는다는 의미에서 야당이 예결위원장 하고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20년에 처음으로 야당 그 민주당이 다수의석 차지하자마자 한번 깼고 2024년에 또 한번 깼고 그래서 그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그 횡포를 부렸는지 국민들이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네. 이제 본인 당대표 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집권당까지 됐는데 그런데도 그건 못 준다. 그건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법은 우리 마음대로 만들고 예. 우리한테 불리한 법은 없애버리거나 바꿔버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꼭 가져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지금 정무수석인 우상호 정무수석 이분들이 2010 몇 년부터 법사위원장은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야당이 해야 된다. 예. 이 공개 발언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저렇게 하시는 건지 대통령은 앞에서 그 협치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역대 최강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거꾸로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코스프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코스프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같은데 앞으로는 그럼 계속 민주당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법 개정 같은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갖고 갔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아무래도 상당히 사안의 뭐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법사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상당히 정부를 견제한다는 그러한 상당히 정책 명분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그러니까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소위 뭐 자구와 체계 심사라는 그 핑계를 대고 완전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개혁 입법은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건이 합치면 결국 그러니까 법사위에서의 제동도 뚫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소위 골든 타임이라는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추경이 통과돼야만 추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규모나 뭐 그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도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이 민주당의 어제 그 결정과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 부분은
개혁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결위원장 정도는 하나 정도 양보를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테러를 열어주는 예.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협치, 뭐 야당에 대한 포용 이런 것들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 교수님께서도 예결위원장 정도는 넘겨줬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협치 시작 아니겠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그런 생각은 없고 계속 밀어붙일 추경 같은 거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붙여 간다는 뜻입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때 국민의힘이 당초부터 예결위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협상 카드로 내놨던 게 예결위원장 자리에는 양보할 테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법사위를 어떻게든 지금 장악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주도권을 법사위를 통해서 확보해 가겠다. 이 의도가 분명하고 예.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날 바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입법 과제가 법사위에서 다 가로막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30번 넘는 예. 거부권 행사와 똑같은 현상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여야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협치라는 명분하에 주고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예. 당분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방적인 국정운행, 정치부재, 그리고 계속된 거부권 뭐 이런 상황이 결국에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지금 상황은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단기간에 이런 국정 어려움을 수습하고 개혁 과제를 해야 될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국정운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방식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정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호 대변인도 주장이 있으셨고 뭐 당연히 그냥 가야 된다는 조기현 부위원장의 지적도 있었지만 글쎄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딱히 여론전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해결점은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억울하죠. 사실 뭐 이런 구조, 뭐 저렇게 농성을 하지만 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총선 패배의 어떤 이 효과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 최소한 130석 정도만 얻었어도 저렇게 지금 여당이 저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지금 총선의 어떤 참패 그리고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예. 그 결과로 인한 또 국민적 신뢰 하락 뭐 예. 지지율이 그 이야기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지지율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힘은요, 정당의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절대로 지지해 준다 그러면 여당이 저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절대 저렇게 못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문제 이거 지금 강도 못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마 있던 비대위원장 지금 30일 임기 끝나고 그냥 내치지 않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렇게 국민의 신뢰를 못 받으면 저렇게 농성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개혁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저렇게 농성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 쳐주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하지만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저는 요구해도 타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농성해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